안녕하세요. 1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LNF를 가지고 왔는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LNF가 현 사업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이 LNF가 어떤 위치 차지하고 있는지 조금 딥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리츠증권의 노우호 애널리스트님께서 작성해 주신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자, 보실 분들은 메리츠증권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NF 2차 전지 소재 기업 최선호주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좀 요약 내용을 보자면 이 EV 배터리용 수주 사이클에서 LNF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 테슬라양 생산량 추가 증대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동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레드우드 머테리얼과 사업 협력은 게임 체인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최근 주가 약세는 더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의 양극재를 납품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LG 엔솔과 테슬라의 협력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조금 꿈틀꿈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핵심 내용이 뭘까? 딱 떠올려 보면 요 한 줄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은 원통형 전지로 판단이 된다. 지금 올해 연말 기준으로 40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확보한 동사의 원통형 전지는 절대 다수가 테슬라향으로 출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통형 전지가 이익률도 높고 그리고 이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만드는 족족 꾸준하게 팔려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NF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원통형 전지의 효용성 부각과 타이트한 공급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드는 족족 비싸게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LNF는 이 둘이 엮이는 것보다 수의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LNF가 만들고 있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모델 Y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퍼런스를 전 세계 소재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전방 기업들의 하이니켈 양극재 채택률 증가는 동사의 실적 상승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또한 함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재 기업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이 소재를 공급 계약했다. 후발주자로서 이 상위 기업들과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해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들도 이 회사 제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식으로 연결을 해서 쭉쭉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 이번에는 국내외 고객사가 찾아오는 기술력이다라고 해서 레드우드 머테리얼과 사업 협력이 유럽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존에는 이 회사의 매출이 테슬라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레드우드와 함께 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극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순환 확장. 그러니까 배터리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 진출에다가 거기에다가는 원가 경쟁력까지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는 결국에는 원가 싸움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향후에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정도 부분은 분명히 회사의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에게 하게 만드네요. 자, LNF, LFP 우려에 따른 주가 낙폭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가 중국을 필두로 지금 벤츠나 테슬라
이런 데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확실하게 조금 큰 경쟁자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 문제는 다 가격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계산을 해놓은 그 가격의 비교를 한번 보자면은 NCMA 양극재의 비용은 35.4불, LFP 같은 경우에는 33.4불입니다. 2불 차이나요. 그리고 양극재의 무게 차이를 비교한다면 연비로 인해서 동일 킬로와트를 구성하더라도 주행거리는 NCMA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의 가격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기준으로 치환을 해본다면 LFP가 계속해서 떠오른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LFP 역시도 많이 사용이 되면요, 이 소재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LFP 배터리 역시도 탄산 리튬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은 이 차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보면은 LFP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걱정을 하고서 이제는 좀 하이니켈이나 뭐 이런 양극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좀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할 필요는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NF의 연간 생산 카파를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LG 엔솔의 원통용 생산량 역시도 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매출 역시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가 흐름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 일단 가장 맨 위에 있다라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 위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대장에는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비용에 상대적인 우위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쭉 보고 어떤 걸 좀 비교해보면 좋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아닐까 싶어요. PER. 뭐 PBR은 볼 필요 없고, ROE도 보면 좋긴 한데, 가장 눈으로 보기 쉬운 게 PER이랑 EBITDA잖아요. 지금 당장 올해 실적 보고 배터리 사는 거 아니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밸류를 끌어온다라고 생각하고 배터리 투자하고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성장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비중보다 LNF가 보다 더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줄어드는 숫자가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21년을 기준으로 23년 밸류까지 끌어와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했는데 이젠 22년이 됐으니까 24년 밸류까지 끌어모은다면 이 26? 요거는 남들이 줄어드는 그 드라마틱한 밸류보다 조금 더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력만 봤을 때 LNF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드네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이런 성장률을 봤을 때 NF는 대장의 품격을 확실하게 숫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 LNF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차트를 안 볼 수는 없겠죠. 일단 최근에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만 많이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 좀 숨고르기 좀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는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았을 때 지지라인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와준 여기가 주봉상이랑 일봉상에 겹치는 지지라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로 안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죠.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언제 올라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21선 돌파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상향이 유지가 되거든요. 장기 이평선들이. 그러면 한 달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 한 달 추세 역시도 우상향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약간의 조정만 더 있으면은 정배열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 LNF를 정말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본다면 요 아래로 안 빠지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은
거기서는 굳이 팔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비중 조절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 돌파부터가 이 LNF의 다시금 반등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게 모습이 나오면요, 쌍바닥도 나옵니다. 네,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LNF 맞춰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영상은 리포트를 좀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이 미래 밸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길어졌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는데, LMF처럼 공부하고 괜찮은 종목들 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홍보 영상 링크 걸어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